자, 안녕하십니까. 단타장인의 교육방송 생록방입니다. 생록방 오늘 10월 4일이고요. 저녁 7시 20분에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젠다였죠. 어차피 확률 싸움, 확률을 높여라. 그 중에서 패턴 분석 중에서 제일 단순하고 자주 출현하고 강력한 패턴인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 상승 삼각형, 하락 삼각형, 수렴 삼각형에서 소실점에 도달할 때 꽤 큰 시세가 분출되는 그 실례도 좀 들어드렸었고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주 나타나고 쉽게 파악할 수도 있고 그 앵글 내에서 패턴 내에서의 매매도 가능하고 저희나 여러분처럼 선물하면서 롱이나 숏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현물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그 의미를 두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분석은 합니다만 뭐 하락 패턴이 나올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손절하거나 익절하는 거 외에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한 번 더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죠. 양쪽 다 먹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패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지나치게 패턴에 얽매이셔서는 안 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차서 생방을 하게 되면 그때 뭐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 어떤 확률 싸움에서 확률을 높이기 위한 경우의 수 퀘스트를 잡기 위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삼각수렴 패턴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헤드앤숄더라고 하면 명칭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 없고 이것도 자주 목격됩니다. 근데 헤드앤숄더 패턴 전에 사실은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거쳐야 될 패턴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그거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중 천장하고 이중 바닥형이에요. 그러니까 더블 버텀이라고도 하고 더블 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중이 되기도 하고 뭐 여기서 가망 올려서 3중이 되기도 합니다. 3중 천장 하면 나중에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변곡점에서는 뭐가 생기죠? 변곡점에서는 거래량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피잖아요, 부피. 이 구간보다 이 구간에서 밀집된 지역에서 거래량들이 많이 생기면 매물대가 생기겠죠. 그 매물대가 생기면 여기는 히스토리를 많이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쪽에서 진입을 하셨다고, 롱을 진입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눌림목이 나와요. 근데 다시 반등이 나서 여기 다시 오면 여러분들 여기서 기다리실 수 있을까요? 물론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죠. 패턴 분석해서. 그런데 다시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기 손절들을 많이 하세요. 익절이죠. 이 구간 익절이 되겠죠. 내지는 이게 여기 오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면 여기서 진입하셨던 분들이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이제 본전이 되나 하고 기다렸는데 다시 꺾여.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꺾일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그냥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매물대가 거래량이 매물대를 만들고 그 매물대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게 되면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뭐 물탄 사람들, 진입하는 사람들, 여기서 뚫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변곡점에서는 매물대가 생기고 그 사연 때문에 이게 지지선 역할도 하게 되고 저항선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천정이 생기고 떨어지는데 이제 여기가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넥라인. 그러니까 넥라인은 뭐냐면 자, 이쪽에서 올라가다가 밀려서 떨어지고 여기서 다시 이 구간에 어떤 횡보 구간이 생겼죠. 횡보 구간이 생겼잖아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받쳐 올렸으면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받쳐 올려줘야 돼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런데 이 넥라인을 뚫고 내려오네? 그럼 여기서 숏을 들어가란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상승 하락을 하다가 한 바닥 찍고 여기서 받쳐줬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바닥이 형성된 데는. 이 전에 무슨 지지대가 있든지 매물대가 있든지 지지선이 있든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반락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네. 자, 그럼 이 넥라인 긋고 여기서는 이제 이 바닥은 충분히 다지고 상승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3중 바닥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중 바닥을 찍고도 못 올라가고 다시 또 이렇게 되면 횡보 구간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 이런 것들 다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것들이고요. 그 변곡점을 이어서 만든 것들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모든 걸 찾아볼 수 없으니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을 하고 이런 패턴에선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여기서 뚫어지면 숏을 진입하는 게 승률이 높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으니 이걸 최대한 이용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헤드앤숄더잖아요. 헤드앤숄더 가기 전에 이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자,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기 전에 여기다가 봉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대가리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뚫었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그런 패턴들을 분석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중 천장하고 이중 바닥, 더블 버텀하고 더블 탑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용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중 바닥, 이중 천정은 이 정도 하고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헤드앤숄더는 간단하게 그리면 왼쪽 어깨, 대가리, 머리죠. 오른쪽 어깨, 넥라인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요까지만 형성이 되면 저는 가상의 숄더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레프트 숄더가 형성이 안 되고 이전에 이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제 생각에 라이트 숄더까지 다 정해진 다음에 여기서 그리고 이것까지 찍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만 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가상의 숄더를 보통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이렇게 높아지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딛고 일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쪽에서 떨어지면 넥라인 지나가면 여기서 숏 잡으세요 하는 건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는 이거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왼쪽 어깨에서 헤드까지가 다이버전스, RSI, 그러니까 상대 강도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강도 지수는 뭐냐면 매도에 참여하는 세력하고 매수에 참여하는 세력, 즉 올리려고 하는 세력하고 내리려고 하는 세력의 어떤 그 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매수에 관여하는 세력이 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그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매물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면 그 체결 강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 오더북을 보면 색깔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를 잡아먹을 때 나오는 색깔하고 매도가 매수한테 매겨줄 때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RSI가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면 신뢰도는 상승을 합니다. 자, 넥라인에 도달할 때 패턴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넥라인 도달하기 전에 저는 패턴을 그려놓고 그 패턴이 완성되는지까지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얘기는 사실 이거는 엘리엇 파동에서 주로 쓰이는 얘기인데, 이거 2파는 사실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알기 좋으시라고, 이 2파가 옆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계속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파가 나오고 확실하게 떨어져서 넥라인을 형성하지 않고 옆으로 계속 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보나치 시간대를 뿌려보면 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커집니다. 헤드의 높이가 더 상승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1파의 높이의 2배 이상이 올라가 버리면 사실은 헤드앤숄더는 성립을 안 해요. 억지로 그리자면 될 수는 있겠지만 보통 2배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적인 게 아니고요. 이거는 통계입니다. 통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뭐 철칙이냐, 저도 안 믿어요. 이건 통계잖아요. 통계.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에서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듯이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고 차트 매매를 하면 실패만 합니다. 아니면 본인이 역사를 써 내려가야 돼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린 그런 수고를 하지 말자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것들이 이런 현상을 나타내더라에 주목을 해서 그 이익만 보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 추세의 헤드앤숄더는 페이크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헤드앤숄더가 나타나려면 업트렌드가 돼야 돼요. 업트렌드. 이쪽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래프가.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막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기면 이건 그냥 내려갑니다. 이 지점이고 뭐고 간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대 추세에서의 헤드앤숄더는 페이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패턴을 억지로 잡아내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뭐든지 억지로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굳이 막 없는 패턴도 만들어서 억지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역 헤드앤숄더 뭐 간단합니다.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 정도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냥 이렇구나. 자, 여기서 외울 건 하나밖에 없어요. 4가지 정도 용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왼 어깨, 대가리, 오른쪽 어깨, 넥라인.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삐죽 산 모양으로 나왔구나. 당연히 어깨가 머리보다는 얕아야죠. 그래야 어깨죠. 자, 그 형태만 왜 이걸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지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차트 보면서 모든 게 다 설명 가능합니다. 신뢰도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에서 실예를 찾아보고 복습 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죠? 9월 23일 날 있었던 패턴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30분 봉인데, 자, 업트렌드입니다. 업트렌드. 지금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다가, 이제 제가 이걸 언제 그리냐면, 저는 여기서 그립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 지점에서 그립니다. 자, 한번 올라왔다. 올라왔다. 떨어졌다. 다시 대가리가 달리고 다시 밀리는데 요 두 점이 생기다 보니까 트렌드가 생겨요. 추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 어깨를 여기까지 올 걸 제가 알았겠습니까? 모르죠, 당연히. 이쯤에다 던져둡니다. 의미 있는 구석에다가. 왼쪽 어깨보다는 높은 쪽에다 던져두는 게 맞습니다.
제가 왜 여기다 던져뒀냐면 여기에 지지선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를 찍고 내려와서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 이게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이라이트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좀 보기 편하시게. 똑같나?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다 먹었을까요? 이게 그래도 룰은 있습니다. 일단 이 익절 구간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오른쪽 어깨에서 넥라인까지의 변동폭으로 보통 설정을 합니다. 요 정도 폭을 설정을 해서 익절 구간을 잡죠. 이쯤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차트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익절 구간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패턴을 보고 들어가는 것들은 저는 패턴을 보고 들어가면 일단 1대1로 손익비를 설정을 하고 1대1로 손익비를 설정을 하고요. 손절 라인 여기다 잡고 정고점이니까 잡고 그 다음에 익절도 1대1로 설정을 하고 지켜봅니다. 지켜보다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이걸 그대로 두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손절 구간을 점점 당겨요. 그리고 익절 구간을 때에 따라서 이 지지선의 어떤 설정 여부에 따라서 늘리기도 하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뭐 손절 구간까지는 가동이 안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익절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 더 내려갔는데 바보처럼 왜 이만큼의 수익을 못 먹었어?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제가 분석해서 먹을 수 있는 페이바는 이 정도였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드앤숄더가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는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이동할 때 거래량이 줄어야 된다고. 이거 그냥 외우실래요? 왜 이런지 안 궁금하세요?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추세가 가라앉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이 시점부터 이 하락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분명히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줄었어? 아니 가격이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요? 더 많이 사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위에 있는 애들이 던지는데 근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RSI도 횡보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RSI도 따라 올라가는 게 상식인데 이게 다이버전스에도 여러 가지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꼭 굳이 내려가야만 다이버전스는 아니에요.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횡보할 때 올라가거나 이런 식의 그 뭐 유사 다이버전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꽤 신뢰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구간 먹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이게 어디로 갈까 막연히 이게 어디로 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 막연히 궁금해하는 차트에서 나름 분석을 하고 확률이 높은 타점을 잡아놓고 나면 그쪽까지 움직였을 때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은 진입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하고요. 그 망설이지 않은 것이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손절 라인 같은 거 꼭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그 저번 방송에서 담 넘어 들어오는 도둑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이 방송 처음으로 보시는 분은 이 전편을 꼭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확률 게임이고요. 손절 라인만 잘 잡고 손익비만 잘 설정을 하면 3번에 한 번만 성공해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최소한 잃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오늘 강의를 위해서 쭉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거는 저 더블 바텀입니다. 더블 바텀의 유형이고요. 넥라인 형성되고 올라가서 이거는 이 더블 바텀이라는 게 여기 바닥에서 여기 지지선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기서 찍은 게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히스토리가 있는 지지선입니다. 이 지지선에서는 바텀이 생기겠죠. 이런 휩소들 말고 딛고 일어서고 또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겠구나. 그냥 바로 양봉으로 확 쏴버리잖아요.
합의를 본 겁니다. 자, 올리자. 여기서 충분히 이 정도 다졌으면 올라가도 돼. 그래. 알았어. 올리자. 내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사줄게. 오케이. 좋아. 올리자. 그거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갑니다. 시장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경우와 올리고자 하면 올라갑니다. 아니, 내가 위에 거 사버리잖아요. 많은 고래들이 위에 거 사버리면 올라갑니다. 왜 안 올라가겠어요? 위에 거 계속 잡아먹는데. 그러면 또 우리 같은 개미들은 열심히 쫓아가죠. 충분히 올렸다 생각하고 잠깐 기다리면 개미들이 더 올려주죠. 요 꼬리 달면서 던지고 나옵니다. 흔히 있는 방법이죠. 개미 털기. 잘 보셔야 됩니다. 추세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어깨까지만 먹는 겁니다. 노란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이거 헤드앤숄더를 그렸었어요. 결국은 실패했지만 다른 추세가 생겨서 이 추세가 이어지고 추세를 딛고 일어서서 다른 추세가 생겨서 나름 수익은 좀 봤습니다만 저는 여기 이 지점 지날 때 이미 헤드앤숄더를 그려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걸 안 지웠어요, 제가. 자, 이 헤드앤숄더가 제대로 그 작동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으면 이렇게 내려와서 이걸 뚫고 떨어졌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갔겠죠. 딛고 올라갔겠죠. 근데 그렇게 안 갔어요. 이 헤드앤숄더도 위점도 안 찍고 그냥 계속 저점만 높이면서 자기 추세대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게 뭔가 패턴을 굳이 그려야 된다는 강박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어설프게 패턴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도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냥 추세만 갖고도 충분히 움직여요. 오늘 비트 흐름은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전고점도 잘 돌파 못해서 빌빌거릴 때 얘는 지갈 길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마감하면서 여기서 리딩은 이거 잡으세요, 쇼 잡으세요, 롱 잡으세요가 아니라 읽어주는 겁니다. READING입니다. 리딩입니다. 리딩. 올라가고 20K 선 돌파하다가 휩싸 한번 주고 떨어져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돌파하거나 밀리면 떨어지는 이런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포스팅을 하고 이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얘가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갈지. 그리고 그런 변곡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대입을 해서 수익을 보고 나름 정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 그 정현방에서 제 리딩하고 포스팅하는 거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하나 잠깐 그려놓은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요 전에 삼각수렴에서 좀 수익 좀 봤던 구간이고요. 참 이거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도 2시간 봉입니다만 저는 2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대응할 때는 30분 봉에 대해서 하고 아침에는 2시간 봉으로 합니다. 2시간 봉이나 1시간 봉으로 해야 그날 트렌드가 어느 정도 눈에 보여요. 이날도 여기 찍고 여기 찍었을 때 전 그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여기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쯤 여기쯤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던져놓고 넥라인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 안 와요. 얘 안 오더니 그냥 고점 높이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 굳이 애써서 그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차트는 지갈길 갑니다. 제가 그거를 눈치를 채느냐 못 채느냐의 차이지. 차트가 이상해. 오늘 장이 이상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장이 왜 이상해요? 장은 아무 이상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매매 하시거나 눈에서 레이저 쏘는 매매를 하시니까
장이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장은 잘 가고 있어요. 자기 갈 길. 그 올라가라. 아이, 올라갑니까? 시장은 여러분이 포지션 잡은 거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을 이해하는 정도, 시장에 순응하는 정도, 시장이 가는 것에 대응하는 정도로 시장을 대하시면 크게 내상 입을 일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오늘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셨으니까 아마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피보나치 한번 거쳐서 엘리엇 파동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저 지금 고민인 게 지금 엘리엇 파동 피보나치에서 엘리엇 파동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하모닉 패턴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하다가 다음 방송은 그냥 피보나치로 했습니다. 피보나치로 하고 피보나치 뒤에 엘리엇 파동 잠깐 훑어보고 그걸 토대로 하모닉 패턴 해서 그 선택지를 넓히는 패턴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매매를 하는데 절대적이진 않습니다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벌 수 있습니다. 모르면 용감해져요, 모르면. 용감해지고, 무모해집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꾸 하게 돼요. 눈에서 레이저 쏘게 되고, 전두엽을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세상 사는 거 힘들어집니다. 그냥 순응하세요. 차트가 그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가 보다. 그리고 차트는 우리한테 늘 힌트를 줍니다. 나 이렇게 할 건데 힌트를 줍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시장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포스팅 하면서 이 구간에서 한 3번 정도 잘라서 먹었어요. 설마 이거 넘을까 계속 했는데 계속 넘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롱을 들어가면 진짜 롱 자리인가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추세는 꺾는 게 아닙니다. 추세는 편승하는 거예요. 꺾였다라고 시그널을 주면 그때 꺾였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거친 다음에 꺾인 추세대로 또 순응을 하면 됩니다. 오늘 장 재밌었어요. 오늘 장. 꽤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기더니 도치도 엄청 내보내고 엄청 기더니 나중에는 좀 보상을 주더라고요. 오늘은 되게 재밌게 트레이딩을 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퇴근 전에 포스팅 해드린 대로 그 박스권 안에서 잘 가고 있고요. 요 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무쪼록 이게 이제 20K 선을 지지를 하고 그 안에서 놀아주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19에서 20K에서 횡보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식의 컨센서스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금리 계속 오를 거잖아요. 그리고 시황도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이 정도 기어주면 지금 큰 욕심 없습니다. 올 상반기, 올 하반기 이 정도로 보내고 내년 상반기까지만 20K 선에서 지켜주게 되면 충분히 바닥권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내년 초나 굉장히 큰 재미있다는 게 올라가는 게 꼭 재미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뭐 비트를 많이 사서 모아놓은 사람이라면 비트가 올라가는 게 재밌겠지만 저희는 선물을 하잖아요. 저희는 변동성이에요. 그 거래량이 커지고 시총이 커지고 거래량이 커지면 저희한테 뭐가 좋냐면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이 늘어나죠. 계속 세물이 유입되면서 수급이 생기면 상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롱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채널 형성해서 롱 5번 잡고 숏 한 2번 잡아서 다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방향성을 설정해 주잖아요, 얘가요. 그거를 보자는 겁니다. 지금 잠깐 마감하기 전에 매물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물대가 지금 이거는 좀 보기 힘드시려나? 매물대가 큰 매물대들은 밑에 있습니다. 큰 매물대가 밑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이까지 이제 뭐 19.8이라든지 뭐 18.5 이 정도까지 쉽게 밀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뚫고 올라올 때는 굉장히 큰 저항선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게 든든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쪼록 거래량이 늘어나고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재밌는 장세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 퀘스트들을 확보를 해서 이 장에서 성투하는 여러분이나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엔 피보나치 간단히 설명드리고 엘리엇 파동은 그 다음 시간에 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묶어서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그 헤드앤숄더가 생기기 이전에 쌍바닥, 그 다음에 더블 버텀, 더블 탑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